네, 11월 16일 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막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소폭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네. 약간 숨고르기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 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가 조정을 딛고 제법 빠르게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네. 지난 금요일 날도 1% 이상 올랐고 어제도 양대 지수가 1% 넘게 이제 이틀 동안에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증시도 사실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몇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의 방미 출장, 그리고 이제 미중 화상 정상회의,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경제 지표들 발표 이런 것들을 이제 앞두고 오늘 미중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그냥 원론적인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각 정상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대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 보면 알맹이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두 정상이 취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화상을 통해서라도 대화를 했다라는 데 좀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아마 해가 가기 전에 또다시 이제 미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마도 글로벌 경기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부터 해가지고 공급망 충격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왜곡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미중 갈등까지 겹쳐버리면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좀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약간 하이 모드가 조성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국내 증시는 제가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히 선진국 대비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시장과 비교해서는 우리 시장이 아직도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연말 산타랠리 사실 입방정을 떨면 또 주가가 안 올라갈까 봐 사실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수가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고 코스닥도 이제 겨우 이제 추세를 좀 회복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업종별로 보면 죽어있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뚜렷하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알게 모르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대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 여전히 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의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종목들이 오히려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이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반도체와 메타버스 같은 이 주도 섹터를 한번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0일에 편입하신 이스트 소프트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 견조하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VFX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지빅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그야말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후속주로 소개해드렸던 맥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죠. 숨겨져 있는 어찌 보면 메타버스의 찐 수혜주다. 제가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진짜 숨겨져 있는 메타버스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세 종목 공략해가지고 누적으로 100% 넘게 수익 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트 소프트 역시도 진짜 찐 이제 숨겨져 있는 메타버스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어유가 신규 상장되고 나서 시장에 정말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어저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도 지금 디어유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디어유는 팬들과 아티스트들이 소통하는 SNS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어저께 상한가 가서 1조 6천억, 오늘 또 올라가지고 거의 지금 1조 8천억 근처까지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이게 향후에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결합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제 컨텐츠들을 그 안에서 판매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런 걸 할 때 가장 좀 핵심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버추얼 휴먼이잖아요. 가상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스트 소프트다라는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알약이라든지 알툴즈 같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에서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제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AI 아나운서라든지 AI 강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최근에 이제 디바이 실시간 이제 안경 피팅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도 어찌 보면
그 메타버스의 환경을 그대로 지금 산업 세계에 옮겨놓고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고점 대비하면 지금 1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로 제가 2만 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주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 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지금 1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후딱 그냥 뭐 3거래일 만에 바로 목표가 터치했거든요. 딱 3만 원대 말씀드렸어요. 제가 네오위즈 홀딩스 말씀드렸을 때하고 똑같은 자리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서울옥션 역시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11일 날 저점에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숨고르기를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반등, 오늘 급등 나오면서 15%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쉽게 눌림목 구간 공략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NFT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찐 메타버스의 수혜주라고 이렇게 이스트 소프트를 편입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2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 추가 상승의 여력 남아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리뷰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일에 편입했던 동화기업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세를 보인 다음에 오늘도 또 상승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단기 목표가는 저는 12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네. 뭐 수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지금 육박할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은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후속주로 여러분들이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까먹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꼭 보셔야 되는 종목, 에코프로 BM이 대장주잖아요. 대장주를 쫓아가고 있는 LNF,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LNF를 쫓아가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와 관련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시세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박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좀 되면서 정고점을 뚫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동화기업처럼 이런 전해질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주에 오히려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엔캠이라든지 동화기업, 후성, 첨보 이런 종목들이 그냥 일제히 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전해질 섹터는 약간 이제 눌림목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눌림목 구간에서 또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화기업 리뷰까지 도와드렸고요. 오늘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사연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사연 끝나면 저희가 원샷 원킬 네. 종목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사연입니다. 한국 BNC고요. 25,300원에 30%입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네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좀 천천히 속도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라는 종목은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정말 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7월 달부터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불과 만 원에 이제 불과하던 종목이 7만 원대까지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올 때도 조정 자체도 또 급격한 조정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죠. 7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반토막 나는 데까지 불과 한 2주도 안 걸렸거든요. 2만 원대까지 추락을 하고 나서 지금도 아직까지 2만 원대 가격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세가 시작된 만 원보다는 주가가 올라와 있는 자리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정말 현저하게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2만 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3만 원 정도 자리까지가 1차적인 반등 목표치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만 원 하는 자리가 2만 원짜리 주가가 지금 3만 원까지 올라가면 5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제 바닥은 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서 바닥은 쳤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웬만하면 한 20-30%씩 다 올라왔어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지금은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차적인 반등 목표치는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국 BNC와 관련해서는 2만 원대가 유지된다면 2만 8천 원, 3만 원대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라고 기다려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1님께서 아비코 전자를 보내주셨어요. 11,500원이고요. 10%입니다. 어떻게 네. 대응할까요? 며칠 전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걸 보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11,500원에 매수하셔서 한 3% 정도 지금 좀 밀려있는 자리긴 한데요.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전공정, 후공정의 핵심적인 장비 기업들 위주로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출장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년뿐만 아니라 이제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DDR5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DDR5 전환과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서는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비코전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아비코테크라는 기업이 전장용 PCB를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빠르면 올해 이제 4분기 남아있는 4분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가는 좀 눌러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추세는 전형적인 이제 우상향 패턴을 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한번 이제 크게 시세가 한번 분출되고 난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면서 이제 매물들을 좀 소화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턴어라운드가 되면 13,000원, 13,500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비코 전자까지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바로 영민 DJ의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뭘까요? 첫 번째 종목은 34,700원 현재가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말씀드릴 때 네.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31,000원대 구간을 공략을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한 10% 정도 겨우 10% 정도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주가가 이 종목을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지, 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지를 투자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과 관련된 뭐 모멘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제가 11월 15일이었잖아요. 모든 기업들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끝났어요. 3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나면 4분기 실적을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주식시장은요. 4분기 실적을 따로 발표하는 경우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 발표하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연간 실적 발표할 때 같이 그냥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4분기 실적이 아니라 내년도의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사실 올해 하반기 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실망을 좀 안겨주긴 했지만 여전히 내년에도 반도체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한미 반도체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요. 요 회사가 이제 주로 만들어내고 있는 장비가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예요. 소위 말해서 VP 장비라고 하는 건데요. 요 장비가 패키지를 절단하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검사하고 선별 적재까지 모든 걸 다 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후공정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장비가 바로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0년 중반 이후에 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에요. 독보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증설 투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TSMC가 제대로 이제 맞짱을 한번 뜨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제2 파운드리 공장까지 이제 설립을 하게 된다면 1공장과 2공장을 합해가지고 무려 거의 30조 원 가까운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TSMC하고 결국은 이 미세 공정과 관련된 기술 경쟁을 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 중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기업이 한미반도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메타버스의 찐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었죠. FCPGA 기판들이 이제 요즘에 폭넓게 이제 채택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텍이라든지 대적전자, 코리아서키트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엄청나게 큰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됐었는데요. CPU라든지 GPU 같은 이런 차세대 이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칩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FCPGA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FCPGA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한미 반도체에서 만들어내는 VP 장비가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비넷이라든지 칭코,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한미 반도체 장비를 수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2조 원을 넘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2023년까지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요 회사가 지금 3분기에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3분기 실적은 사실 약간 4분기로 매출이 이연된 게 있어가지고 매출액도 한 90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도 한 300억 정도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3분기 때 지연됐던 건 4분기 때 어차피 매출이 인식될 거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정말 급격하게 지금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 가격은 3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분위기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포트에서 반도체 종목 한번 담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한미 반도체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이제 두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볼까요? 반도체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제 제약바이오 하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58,000원에 매드팩토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레키로나주 이제 항체 치료제가 유럽에서 이제 승인받았다라는 이슈 그리고 북미 쪽에서도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절차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조금 빠지고 있다가 살짝 또 상승 반전이 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매드팩토는 코로나19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벡토서팁이라고 하는 항암제거든요. 이게 바로 어떤 기전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TGF 베타라는 게 있어요. 몸속에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암세포가 뿜어내는 세포들 중에 TGF 베타라는 게 있거든요. 그 TGF 베타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걸 막아버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걸 막는다라는 건 몸에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요. 면역세포 활성화를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암줄기 세포들을 거꾸로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품어내는 TGF 베타를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이제 암치료에 상당히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전을 이제 차단하는 TGF 베타를 차단하는 기전으로 만들어낸 항암제가 바로 이제 벡토서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장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 그리고 최근에는 췌장암까지 지금 임상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면역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들,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라든지 사실 그 옵티버라든지 이런 이제 면역 치료제와 같이 병용 투여를 해가지고요. 그 병용 투여와 관련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경쟁 기업들의 임상 결과보다 사실상 이제 생존 기간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고 객관적 반응률도 한 16%를 넘어가는 그런 이제 병용 투여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요. 내년이 되면 이 키트루다와의 글로벌 임상 병용 투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왜 제가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결국은 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이거든요. 매드팩터 역시도 초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 3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이런 이슈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은 한 7만 원 정도까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5만 1,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매드팩토리에 편입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원샷 원킬 종목 알아봤고요. 무료 방송도 있으시다고요? 네, 뭐 시장 얘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종목 싸움이거든요.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거고 지금 현재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 영민한 투자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